네, 안녕하세요. 수원 캠퍼스의 차례차례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인문계약 조교님 인터뷰 이어서 인문계 쓰면 자연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자연계 조교님 모시고 인터뷰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그 전에 카메라 보시고 자기소개 먼저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김영편입 수원 캠퍼스에서 수학 조교로 근무하고 있는 최성재라고 하고요. 작년에 편입 공부해서 현재 성균관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에 재학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야, 사실 수원 캠퍼스 학생들의 가장 워너비 학교 중에 하나가 성대예요. 네. 가깝기도 하고, 그리고 워낙에 취업률도 좋기로 소문이 나 있잖아요. 그래서 네. 자, 그러면은 오늘 이 자리에 교수님께서 어렵게 제가 모셔왔거든요. 근데 이렇게 어렵게 제가 모셔왔는데 이 자리에 오늘 나오신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제가 오늘 이 인터뷰에 응하게 된 이유는요. 네. 제가 학생분들하고 이렇게 학원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상담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예.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 시기에 학생분들이 아무래도 많이 불안해 하시기도 하고 궁금한 점들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질문들을 받아서 좀 질문에 답변도 드리고 좀 불안감을 해소해 드리고자 인터뷰에 응하게 됐습니다. 이 영상이 올라오는 시기가 지금 10월 한 중순에서 말쯤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오늘 날짜가 이제 10월 중순쯤인데 지금 발표된 학교가 이화여대, 네. 그리고 건국대학교가 있습니다. 근데 시험 날짜가요? 그렇죠. 이화여대 같은 경우 12월 15일, 네. 그리고 건국대 같은 경우 12월 27일. 그래서 한 2달 정도 남아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네. 뭐 조교님께서 기억나시겠지만 굉장히 지금 생각도 많아지고 정말 중요한 시기죠. 불안감도 조금씩 내가 그렇죠. 공부를 잘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조금씩 생기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네. 오늘 이 자리에 저랑 조교님께서 이렇게 모인 이유는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는 그런 질문들을 미리 받아왔어요, 제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이야기해보고, 그리고 성균관대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지 이야기들이 많아요. 네. 이따 이야기할 테지만 이런 이야기들을 오늘 한번 나눠볼 테니까요. 좋은 영상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 볼 텐데요. 네. 자, 일단 처음에 여쭤보고 싶은 거는 편입을 처음에 준비하시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실까요? 저는 조금 특이한 케이스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변에 저한테 공부를 열심히 하면 정말 좋은 점들이 많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분들이 있었어요. 주변에.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의 말씀을 듣고서 이제 정말 좋은 학교에 가면 내가 세상을 좀 다르게 바라볼 수 있을까? 이런 게 정말 궁금하기도 했고요. 좋은 학교 더 가면. 네. 제 기준으로 좋은 학교에 갔을 때 이제 그런 게 궁금하기도 했고. 네. 또 이제 제가 학교를 그 전에는 좀 멀리 다니다 보니까 불편한 점이 조금 있었는데 그런 점들을 좀 해소해 보고자 편입을 결심하게 됐고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어쨌든 상위권 학교를 가셨는데 네. 그 학생분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상위권 학생들은 이미 중학교 때나 혹은 고등학교 때나 공부를 잘하지 않았을까 네. 라는 생각이 좀 있단 말이죠. 근데 혹시 공부하시기 전에 네. 몇 월부터 시작을 하셨고 그리고 베이스는 어떠셨는지 궁금한데 그거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이게 정말 학생분들이 많이 질문을 주시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그죠. 일단 말하기 좀 부끄럽지만 저는 베이스가 좀 많이 부족했다라고 볼 수 있는 케이스였어요. 왜냐면 제가 군대를 전역하고서 바로 편입 공부를 시작했는데 네. 많은 남성분들이 이제 공감하시겠지만 군대에 갔다 오게 되면은 그 전에 배웠던 지식을 다 초기화 당하게 되거든요. 새로 태어나게 새로운 지식으로 깨끗한 머리로 공부할 수 있는 상태가 되죠. 오히려 좋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네. 뭐 영어 단어를 처음 외우는 것도 정말 힘들었고요. 네.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수학 같은 경우에도 뭐 기본적인 4층 연산이라던가 뭐 간단한 미분적분 정도는 할 줄 알지만 네. 편입 수학에서 주로 다루는 뭐 선형대 수학이라던가 다변수 미적분, 공학 수학 이런 부분은 거의 손을 못 댈 정도로 전혀 손을 못 댈 정도로 베이스가 네. 없는 상태였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상태로 공부를 시작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공부한 기간은 저는 3월에 시작을 해서 네. 김영 기준으로 12월 파이널 수업까지 해서 총 10개월 정도 편입을 위해서 휴학을 하고서 준비를 했었습니다. 학교는 휴학을 하시고서 네. 따로 준비를 하신 것 같고. 네. 자, 좋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쭉 커리큘럼을 이제 종합반 커리큘럼을 타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제 학생분들이 궁금해할 질문을 더 디테일하게 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자연계 하면은 영어랑 그리고 수학을 이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쵸. 그래서 먼저 영어 지금 10월 말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기출을 이제 풀고 있을 시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학생분들이
이 시기에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많이 좀 궁금해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단어 이야기부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단어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가 단어의 어느 정도 그리고 어떻게 공부를 좀 하셨는지 네. 그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단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일단 하반기에 중요한 거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상반기에 어떤 양을 정해두고 그 단어에 많은 시간을 투자했던 것과 달리 하반기에는 시간을 정해두고 최대한 그 같은 시간 안에 많은 단어를 보는 게 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 타임에 한 3, 40분 정도씩 해서 하루에 한 3, 4타임으로 나눠서 같은 단어를 좀 반복적으로 봐주시는 게 저는 크게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단어를 그러니까 시간차를 좀 두고 네, 반복적으로 보는 게 효율적이다. 그렇죠. 그런 방법도 이제 잘 말씀해 주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단어장은 혹시 어떤 걸 보셨나요? 이것도 많이 물어보는데.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학원에서 메인 교재로 사용하는 MVP 1, 2를 제일 중심적으로 봤고요. 기본으로. 네, 왜냐면 여러 가지 단어장을 보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그렇죠. 그게 좀 오히려 나중에 헷갈릴 수가 있어요. 어떤 단어장에서 봤던 단어인지. 그래서 저는 학원 기준으로 MVP 1, 2를 제일 중심적으로 봤고, 네네. 이제 거기서 좀 대부분의 단어가 커버가 되지만 좀 부족하다, 제 기준으로 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들은 기출문제 풀이를 하면서 제가 몰랐던 단어들을 노트 하나에 정리하고 그 단어들을 좀 집중적으로 반복적으로 봐줬던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단어는 그렇게 네. 뭐 특별하게 네. 내가 뭐 더 이상 뭐 학원에서 주는 컨텐츠 이외에 네. 볼 필요 없고 그냥 학원에서 주는 뭐 원, MVP 그렇죠. 1 혹은 뭐 2, 그렇죠. 부족하면 뭐 기출률 단어까지 그쵸, 이렇게 그쵸. 충분히 외워두면 네. 괜찮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왜냐면 네. 학생분들이 나만 모르는, 다른 사람 다 알고 있는데 나만 모르는 그런 단어장이 있지 않을까라고 네. 막 물어본단 말이죠. 네. 그래서 네. 이거 할까 저거 할까 말하고 이거 할까 저거 할까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럴 필요는 없고 네. 정해진 단어들을 충분히 암기하고 가자, 이런 이야기 해주신 거 네. 같고요. 자, 그리고 다음은 가장 큰 자연계 학생들의 가장 큰 고민이자 숙제 같은 거죠. 네. 문법입니다. 문법인데 중요하죠. 이게 문법이 왜 문제냐면 문법을 포기하자니 문법이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 네. 그렇다고 끝까지 문법을 내가 공부를 하자니 문법이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특히 자연계 같은 경우. 네네. 그래서 이 시기 때 특히 자연계 학생분들은 많이 고민하는데 문법 공부는 어떻게 하셨는지 좀 궁금한데 네. 그거 한번 말씀해 주시죠. 문법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저도 자연계를 겪어봤으니까 많은 분들의 고민이 있을 거란 거에 정말 너무나 공감하고요.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없다는 것도 정말 너무 공감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식은 문제풀이를 하면서 본인의 빈칸을 메우는 방식을 좀 추천을 드리는데, 문제를 풀면서. 네, 이걸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네. 하루에 한 10문제 정도를 시간을 재면서 타임어택으로 푸시고요. 네. 그리고 그 푼 문제들의 각각의 선지에 대해서 어떤 개념을 묻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뭐 동사의 어법이라던가 네. 아니면 뭐 동명사 사용의 적절성이라던가 이런 어떤 개념을 묻고 있는지 한번 선지 옆에 적어보고 네네. 본인이 그거를 파악하지 못하는, 떠올리지 못하는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만 다시 개념서를 복습을 하시면 본인이 약점으로 갖고 있는 분들을 메우면서 좀 더 완벽한 문제 풀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풀면서 빈틈 위주로 네. 공략을 해라. 그렇죠. 이렇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자, 어휘랑 문법은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네. 근데 우리가 특히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독해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독해 같은 경우는 어떻게 공부를 좀 하셨는지, 네. 독해 공부 노하우라든지 팁이 좀 있을까요? 네. 이거는 제가 배웠던 방식을 그대로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예, 그런 거 좋습니다. 네. 일단 가장 중요한 게 흔히들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그 긴 영어 지문을 먼저 다 읽고서 그 다음에 문제에 접근해서 푸는 방식을 택하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네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지문을 읽으면서 뇌가 좀 피곤해지거든요. 그래서 좀 문제를 풀 때 잘 안 풀리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독해 문제로 나오는 문제 유형들을 좀 구분을 한 자료를 받아서 그걸 구분을 하고 각 유형별로 지문을 어떻게 읽으면 좋을지 좀 전략을 세우는 방식을 좀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문을 읽을 때 좀 중요한 부분은 좀 힘을 줘서 좀 자세히 읽고, 좀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좀 이렇게 빨리빨리 넘어가고 해서 시간도 단축시키고 효율적으로 읽어서 문제의 정답률도 높이고 하는 방식을 좀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긴 독해 지문을 읽을 때 그런 네. 전략들이 그렇죠. 적절하다. 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이게 꿀팁인 게 네, 지문이 길면은 읽다가 까먹거든요. 또. 맞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다 기억할 수는 없겠지만 네. 그래도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게 문제 푸는 데는 더 효율적이다. 네.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영어는 여기까지 하고요. 사실 영어 중요합니다. 네. 하지만 자영이 뭐겠습니까? 수학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수학에 대해서 정말 말씀을 주실 게 많이 있겠지만 네. 지금 시점에서 네. 수학을 좀 어떻게 좀 공부를 하면 좋을지 네. 아니면 주님께서 수학을 공부하시면서 어떤 점을 느끼셨는지 혹은 뭐 네. 팁 같은 거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시기에 어떻게 수학을 공부를 하면 좋을지 네. 그런 내용들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일단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는 수학의 양이 워낙에 방대하다 보니까 좀 뒷부분 공부를 하면서 앞쪽에서 배웠던 미적분이나 뭐 선형대수 부분을 까먹는 분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쵸. 저도 그랬었고.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해서 뒤쪽에 뭐 공학수학 진도를 나가면서도 앞부분 내용들을 계속해서 복습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본인이 분명 문제를 풀다 보면은 내가 잘 푸는 파트도 있고 잘 못 푸는 파트도 있을 텐데 그런 걸 메우기 위해서 좀 파트별로 문제풀이를 하시면서 내 약점을 파악하고 그런 부분을 메워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자료를 학원에서 이제 받아서 교수님이나 이렇게 받아서 문제 파트별 풀이를 했고요. 네네. 그래서 약한 개념들은 이렇게 노트에 정리하면서 한 번 더 봤던 연습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하반기에는 뭐 다변수나 공학수학 위주로 공부를 하지만 네, 또 앞에 부분이 안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꼭 같이 누적으로 네. 개념들을 까먹거든요. 다시 한번 복습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주신 것 같고요. 네. 자, 그러면은 요 공부에 대한 여기까지 하고 그리고 다시 넘어가서 우리가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특이한 게 뭐냐면 면접이 있어요. 네. 그리고 하나 더 특이한 게 작년에 바뀐 게 하나 있죠. 실적 증빙 자료죠. 그거에 대해서 말이 정말 많습니다. 네. 이게 원래 성균관대가 옛날에는 학업계획서랑 그다음에 자기소개서를 쓰는 걸로 원래 2단계를 네. 진행했었는데 네. 작년에 어떻게 바뀐 거죠? 원래는 자기소개서에 이제 본인의 학업계획 이런 걸 썼었다면 작년부터는 본인이 이제 대학 생활을 하면서 지금 지원한 전공에 얼마나 관심을 가졌고 실제로 어떤 실적을 냈는지에 대한 증빙 자료를 제출하는 게 있었고요. 거기에 이제 면접을 더해서 진행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가 대학교 다니면서 네. 대외 활동한 거, 그렇죠. 상 탄 거, 네. 공모전이나 뭐 연구활동이라던가 이런 실적 증빙 자료를 제출하라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우리가 대학 생활을 하다 보면 네. 그런 게 있는 분도 많이 있지만 네. 근데 없는 분들이 대다수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학생분들이 이제 와서 선생님 저 어떡하죠? 이제 뭐 어디 공부하다 말고 어디 대외 활동 가서 뭐 네네. 상을 타야 되냐 아니면 뭐 시험을 봐야 되냐 뭐 되게 고민들이 많아요. 그래서 맞아요. 이거에 대해서 뭐 갑론을방도 되게 많은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조교님께서는 뭘 제출하셨는지 궁금한데. 제가 실적 증빙 자료를 어떤 걸 제출했는지요? 네네네네네. 저는 일단 100% 진실을 말씀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좀 부끄럽긴 한데 저는 네네. 사실 대학 다니면서 뭐 공모전에 딱히 참여한 것도 없었고 뭐 연구 활동을 뭐 실적을 증빙할 만한 자료도 딱히 없었고 네네. 제출할 만한 게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딱 한 가지 넣었는데 그게 토익 성적표였습니다. 진짜요? 네, 토익 성적표 하나 진짜 딱 그거 하나 냈습니다. 뭔가 더 필요하지 않아요? 저도 그럴 줄 알았는데 저도 그래서 낼 때는 되게 불안한 마음이었는데 생각보다 나중에 허무하네요. 네, 합격하고 나니까 그걸로도 충분하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서류는 그렇게 내셨고 네. 면접 때는 뭘 물어보나요? 그게 좀 가장 궁금한데. 면접을 아마 긴장하시는 분들이 좀 많을 텐데 그렇죠. 네, 일단 기본적으로 뭔가 좀 본인이 지원하는 학과와 기존에 다니던 학과가 유사하다면 그 유사한 과목들의 전공 지식을 많이 물어보시고요. 전공 지식을? 네, 실제 전공 과목에서 다루는 간단한 개념들, 뭐 문제풀이 이런 거를 시키는 경우는 저는 거의 없다고 들었고요. 간단하게 그런 전공 지식들의 개념들을 묻는 문제들을 많이 질문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럼 면접장에 들어가기 전에 그런 간단한 이제 전공 개념, 그렇죠. 이론적인 부분들은 숙지를 하고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렇죠. 뭐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네. 좋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저도 많이 궁금했고 학생분들이 많이 궁금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조금이나마 해소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러면은 또 마지막으로 이제 학생분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균관대, 특히 상위권 학생들은 모의고사 성적이 어땠는지 정말 많이 물어봐요. 네. 그거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좀 부끄러운데
저도 근데 좀 오래돼서 정확히 다 기억은 나지 않아서 아마 이 편집을 하실 때 대철쌤이 제 자료를 좀 띄워드릴 텐데, 네. 제가 기억이 나는 시점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전 당연히 자연계니까 영수를 합쳐서 봐야 되고요. 그렇죠. 특히나 영수를 합쳐서 제가 중요한 거는 뭐 실제 뭐 표면적으로 나온 점수보다는 100분위에서 어느 정도 퍼센테이지에 있는지를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100분위가 중요하죠. 네. 제 기억으로는 저는 그래도 어느 정도 공부가 좀 안정기에 든 이후부터는 10% 밖으로는 밀려난 적이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와우, 그때가 언제부터였던 걸 기억하세요? 한 7, 8월 정도였던 것 같아요. 아, 여름방학 지나서 네. 그때부터는 좀 성적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네. 됐다. 그 전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노베이스였기 때문에 오. 좀 들쭉날쭉한 게 어느 정도 있었고요. 저도 막 처음부터 막 너무 잘하는 그런 학생도 아니었고. 아, 이렇게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면서 그쵸. 하반기 됐을 때는 조금 안정기에 들어갔던 안정기에 걸로 들어갔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 그랬구나. 오, 그래도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해 주신 게 너무 좋아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슬슬 마무리를 접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시험이 2달 정도 남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곧 있으면 시험장에 들어갈 텐데, 네.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에 꼭 알아야 될 내용들이나 혹은 네. 뭐 시험장에서 써먹을 만한 팁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시험장 가기 전에 중요한 팁이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가장 좀 중요하잖아요. 네. 일단 제가 자연계였기 때문에 자연계 학생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인문계는 있잖아요. 영상 찾아보세요. 인문계 분들한테도 물론 말씀을 드릴 건데 자연계 네네. 분들한테 특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네. 뭐냐면, 정말 끝까지 영어를 놓지 마시고 열심히 네. 해주시기를 바란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영수를 같이 보는 학교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영어라는 카드를 버리는 게 너무나 아깝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인문계 자연계를 공통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네. 이건 좀 저만의 팁인데, 저희가 기출문제를 풀 때 이제 좀 정형화된 똑같은 패턴으로 편집된 걸로 많이들 풀거든요. 그렇죠. 물론 당연히 그걸로 먼저 한번 풀어보셔야 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제 각 학교별로 이제 편집 스타일이 좀 달라요, 시험지가. 구성 방식이. 네, 문제를 배치하는 구성 방식도 다르고, 뭐 순서도 다 좀 다르고요. 그런 거를 이제 실제 학교 시험지를 뽑아서 풀어보면 좀 더 실제 현장에 갔을 때 긴장하지 않고 내가 풀어봤던 거기 때문에 좀 더 잘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학원에서 실제로 진행하는 기출 프로그램을 할 때도 제가 알기로는 그런 식으로 학교의 편집을 따라가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시는 것도 좋고, 아니면 대학교 홈페이지, 그 입학처 홈페이지에 가면은 기출문제 양식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따로 뽑아서 좀 여러 번 반복적으로 풀어보시는 게 실제 시험장에서 좀 긴장을 덜 하고 내가 익숙한 방식으로 풀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실전처럼 훈련을 하라, 네. 실전처럼 공부를 하라,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가장 중요하겠죠. 특히 네. 시험이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는 네.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영상을 마무리해 볼 텐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신 분들께서 네. 불안과 긴장과 거의 그럴 거란 말이죠. 네. 대부분.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마지막으로 조언의 한마디 남겨주시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마지막 조언 한마디요. 일단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시험장에 가면 긴장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정말 자신감 있게 문제를 풀이를 하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다들. 왜냐면 주변을 둘러보면 아시겠지만 모두가 똑같이 긴장하고 있고 똑같이 힘든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주변을 좀 둘러보시고 마음에 좀 여유를 가지시고, 그리고 충분히 뭐 준비 기간이 어느 정도가 됐든 그 기간 동안에 열심히 하셨을 테니까 본인이 가진 실력을 충분히 잘 보여주고 오시기를 바라겠고요. 수험생활이라는 게 사실 중요한 게 결과를 가져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좋은 결과 가져가실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후회 없이 남은 기간 열심히 공부하시고, 그 공부를 통해서 좋은 결과 보상 받으셔서 내년에는 좋은 대학교에서 행복한 대학 생활을 즐기실 수 있도록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오늘 이렇게 이야기 나눠보니까 네. 저도 궁금한 부분이 좀 많았고, 그리고 네. 이 영상을 보신 분들께서도 정말 합격자가 아니면 들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잖아요. 네네. 정말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오늘 이렇게 영상에 출연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아있지만 여러분들 잘 헤쳐나가실 거라 굳게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더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